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지평 좌표계랑 적도 좌표계에 대한 복습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좌표계. 왜 안 나와? 됐나? 오케이. 지평 좌표계는 어떻게 구성하셨죠? 그쵸. 좌표계인데 좌표계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날 거. 이거 적도 좌표계인데 계속 오타로 나와서 적도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도 봤나요? 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평 좌표계랑 적도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이 좀 복습 한번 시켜드리려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자자자자 그림을 한번 천구를 또 그려드리면 아이고 요렇게 커다란 구체가 있고 어머 감자가 됐네. 이렇게 커다란 구체가 있고 오케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죠. 이렇게 지구도 동그랗게 지구는 기울어져 있죠. 네.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약간 여러분 예쁜 눈으로 그냥 봐주세요. 약간의 그림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자, 이게 지구인데 지구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단 말이죠. 사전축이 뚫고 들어간 요 지점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지점을 또 뭐라고 하면 참 좋을까? 그냥 천구의 그렇죠. 북극이라고 하면 되겠죠. 천구의 북극. 여기는 천구의 남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천구의 남극. 요 긴 녀석이 지나가는 뚫고 간 요 평면이 있잖아요. 얘는 뭐죠? 적도잖아요. 적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큰 원을 그려서 천구의 적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까지 해서 지금 표현을 한 이 검은색으로 쓴 거. 이 검은색으로 쓴 거 같은 경우에는 관측자의 위치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전축이나 적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바로 적도 좌표계입니다. 적도 좌표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천구의 적도,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여기 이렇게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배울 건데 기준점이 뭔가 있어요. 천구의 적도에도. 왜냐면 그냥 원만 있으면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어딘가 원의 시작이 되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가로지르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만큼 돌린 거랑 요만큼 올린 거를 통해서 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는 게 바로 적도 좌표계다. 근데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빼꼼 서 있습니다. 그죠? 이 빼꼼 서 있어서 우리가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천정이라는 게 있고 천장 아니고 머리 아래로는 천구의 제일 아래점 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요 커다란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지평선이 되는 거죠. 지평선 이렇게 해서 그쵸? 그래서 지평선 훌륭합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지평면이 되는 거죠. 지평면. 이 지평면 아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못 보지? 여러분 발밑에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빨리 공부 때려치고 어벤져스에 합류하세요. 아니면 동해 석유전 빨리 가가지고 실제 석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동해 안에 석유 있는지 판별해달래. 맞아. 판별 좀 해줘.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연습을 했었냐? 천구의 북극에 박혀있는 중요한 별이 뭐 있죠? 여기에 북극성. 그렇죠. 북극성 있죠. 여러분이 이거 뭐 북극성 찾는 방법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카시오페아 W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고 막 국저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북극성을 찾았어. 그럼 그 녀석을 쭉 해서 우리 발밑에 딱 닿을 때까지 내려주면은 요 지점이 정확히 무슨 쪽이 될까요? 정확히 북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 지점을 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쪽은 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은 동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은 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이 잡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복습할 때 천구의 적도는 하나의 큰 원이고 지평선도 하나의 큰 원이니까 큰 원 두 개가 만나면 점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죠. 그 중에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교점이 동점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왼쪽 교점이 서점이다. 됐죠? 지금 제가 작성해드린 저 파란색으로 그린 천정, 천저, 지평선 이거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바뀌나요? 아니면은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그쵸? 저 파란색으로 쓴 저
저거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지평 좌표계다. 얘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요 지평선 결국에는 내가 어디 서서 뭘 밟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좌표계가 지평 좌표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습한 거고 다시 한 번 더 좀 추가적인 복습해드리면 수직권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 머리랑 내 머리 아래를 수직하게 가로지르는 수많은 원들 요게 수직권이었죠. 그죠? 시간권은 뭐였냐면 우리의 시간은 뭐가 결정해주죠?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들 뭐라 그래? 경선이라 그러죠. 그 경도선 따라서 시간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이어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게 시간권이다. 좌우선은 뭐였냐면 천정과 천저와 천저와 천구의 남극과 북극을 다 이어준 요 큰 원을 좌우선이라고 했고 왜 좌우선이었냐면 북쪽을 자, 축인묘 진사 오, 미 신유수 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선과 오선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좌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저번 시간 복습은 끝났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방위각과 고도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 공부할 때 정의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릴 때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게 정의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위각의 정의를 읽어봅니다. 시작. 북점 또는 남점으로부터 지평선을 따라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잰 각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항상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죠. 자, 여기에 지금 별이 땡구랑 별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 노란색. 오케이. 이게 보여요? 근데 노란색?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초록색. 오케이. 괜찮아? 네, 잘 보여요?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자,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아까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오. 기준이 북점 또는 남점이라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거의 웬만해서 북점으로 줄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이상 결국 거의 북점으로 줍니다. 기준 어디라고? 북점.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준대요? 지평선을 따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평선은 어디 있어요? 지평선? 여기 있지. 이거. 요게 지평선이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선 요거. 북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북점을 몇 도라고 하면 좋을까? 0도 기준이니까. 그죠? 얘를 기준으로 무슨 방향으로 잰다 그랬냐면 지평선 따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저 별을 지금 보려면 이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북점에서 시계를 돌려. 그러다 보면 동쪽을 만나죠. 동점은 방위각을 몇 도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정확히 90도 돌아갔지. 그렇지. 동점에서 더 돌아. 정남쪽은 180.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더 돌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서점까지 돌면 서점은 270. 그리고 쭈르륵 돌아가지고 다시 북점 오면 360 혹은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별은 지금 어디에 걸쳐 있냐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거의 정확히 서쪽에 걸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별의 방위각은 얼마예요? 하면은 270도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공간지각 능력 차이가 생기는데 누군가는 제가 여기다 딱 별 그리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북쪽을 봤을 때 내 왼손 위에 있다. 이게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분들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선을 쭉 수직권에 이렇게 내려서 북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4분의 3바퀴 돌았으니까 270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고도라는 값인데요. 고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선택과 측정한 각. 말이 어려운데 쉬워요. 지평선은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평선이잖아요. 여기서 저 별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냐면 쇽 지워드리면 여기 발에서 요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죠? 요만큼 올라간 거 대충 얼마로 보이나? 한 50이라 할까요? 한 50도 올라갔다 쳐. 그러면은 그냥 고도는 50도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천정거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천정이 뭐죠? 여기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천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라서 아까 위로 올라간 게 50도라고 했으면 아래로 내려온 건 얼마일까요? 40도죠? 그래서 언제나 그냥 고도를 90도에서 고도를 빼주면 됩니다. 쉽죠? 여기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 이제 북극성의 고도를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북극성의 고도? 북극성의 고도는 이 그림에서 어디일까? 북극성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북극성이 얼마나 올라왔느냐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거 90, 123.5? 오, 지리인데? 90 맞지 않아? 그거 잠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 각도죠. 요 각도. 근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라 23.5도가 아니에요. 요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 할게요. 세타. 괜찮죠? 이 각도가 뭐랑 같은지 보여드릴게.
여기가 세타면 요 각도는 뭐가 돼요? 90 빼기 세타가 되죠. 그러면 얘를 낀 수직한 걸 딱 잘라보면 요 각도는 뭐가 되죠? 세타가 되잖아. 근데 이 세타가 정확히 뭐냐면 내가 적도로부터 이 녀석이 얼마나 올라왔느냐지. 그치, 이게 위도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위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가 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표류를 당해. 떨어졌어. 근데 북극성이 만약에 내 발 밑에 이렇게 떠 있네? 그거는 내가 어디 떨어져 있는 거죠? 북극성의 고도가 작으니까 저 위도에 떨어져 있는 거야. 어딘가. 만약에 내가 빵 떨어졌는데 북극성을 찾았더니 저 내 머리 끝에 있어. 그 말은 내가 고위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북극성을 찾아서 그 난리 부르스를 떨기 전에 겁나 덥네? 그러면 저기도고 겁나 춥네? 그러면 고위도 어디 떨어졌다 생각을 하겠죠? 어머. 갑자기 렉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역의 위도라는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괜찮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적도 좌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적도 좌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워서 상상하기 어려우면 더 여러분이 정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적경. 적경의 정의 시작. 춘분점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도를 따라서 반시계로 잰각. 여긴 반시계야.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재밌는 건 각도로 표시 안 하고 어떻게 쓰이죠? 시간으로 표시했어요. 아니, 각도가 어떻게 시간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도 했죠. 지구가 360도를 얼마 만에 돌아요? 24시간. 그 말은 1시간에 15도 돈다는 거기 때문에 각이랑 시간을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360도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춘분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춘분점도 뭔지 모르죠? 설명 곧 드릴게요. 그리고 적위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잰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평 좌표계 말고 적도 좌표계의 장점은 뭐냐? 적도 좌표계의 장점은 적도 그리고 자전축 얘네들이 내 위치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적도 좌표계에서는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 요 천구의 적도예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북쪽은 천구의 북반구라 할 수 있죠. 남쪽은 천구의 남반구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깔을 보여드리면 요게 지평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요 별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별들은 속상하잖아.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요 별들은 뭐로서 설명을 하냐면 지금 파란색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천구의 적도에서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천구의 북반구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을 적이 플러스로 아래에 있는 애들을 적이 마이너스로 설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에게 좌표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남반구에 붙어있는 사람은 여길 볼 거 아니야. 그죠? 남반구에 있는 입장에서는 북극성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북반구에 있는 별을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의 좌표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천구상 모든 별에게 좌표를 주는 아주 유의미한 친구가 바로 이 적도 좌표계다. 정의에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까 별 무슨 색으로 하셨냐면 녹색으로 했죠? 아까 똑같은 별이야. 아까랑. 똑같은 별인데 이번에 적도 좌표계를 쓴다고 치면은 아까 정의가 뭐였죠?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도 따라 반시계. 지금 춘분점이 뭔지는 바로 곧 설명드릴 텐데 천구의 적도도 어쨌든 크나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기준점이 없으면은 각을 못 재잖아. 그거에 어떤 기준점 예를 들면 여기를 춘분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잰다고?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반시계를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요 선에 걸리겠죠. 요만큼 돌아간 각. 이거를 시간으로 변환하면은 그게 얘의 적경이 되는 겁니다. 한 45도 돌아간 것 같으니까 얘는 45도는 3시간이기 때문에 적경은 3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적위는 여기서 또 올려줘야지. 천구의 적도에서. 이게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45도 올려줬다고 치면은 적위는 그냥 똑같이 각도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도랑 다른 점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써줘야 돼요. 왜 그럴까? 그치? 아까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별, 이런 별 같은 경우에는 애가 요만큼 돌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냐 플러스, 아래로 내려갔냐 마이너스를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지평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 발 밑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플러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춘분점을 기준이라고 했는데 춘분점이 뭐냐? 잘 봐요.
야, 요건 지원이다. 이거 보자마자 추나 추동 얘기할 수 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거 북방구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왜 여름일까?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지라고. 추나 추동 정도는 알죠? 그래서 하, 추, 동, 춘, 하, 추, 동. 왜 이 순서일까? 아, 지구가 반시계를 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3, 6, 9, 12 요 정도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좀 있으면 이제 6월 한 중순쯤 됐으니까 하진날이 다가오겠죠. 한마디로 제일 더운 날, 제일 낮의 길이가 긴 날, 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괜찮아. 그게 지나가면 점점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다시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하진날 여기 있습니다. 자, 춘분점이 뭐냐? 춘분날의 지구는 여기 있겠죠. 괜찮아요? 이 잘 들어. 춘분점의 정의는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이 그냥 춘분점이에요. 3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충 계약하고 한 1, 2주일 지났을 때죠. 그때도 그날도 태양이 떠올랐겠죠. 그날은 춘분날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태양이 떠올랐으면 내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서로 지면서 계속 하루 동안 바뀌겠죠. 그 하루 동안 계속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뀌는 그 방향이 춘분점의 방향이에요. 그냥 그게 정의야. 무슨 얘기냐면 춘분날 바라본 방향, 춘분점. 하진날 바라본 태양의 방향은 하지점. 추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은 추분점. 동짓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은 뭐 동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위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봤을 땐 참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천구로 들어가서 저 상황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춘분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방향인 거예요. 요게 춘분점이 잡히는 거지. 공전을 해서 하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무슨 점? 하지점. 그러니까 하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에 하지를 태양으로 바라본 방향에 하지점 있지. 괜찮죠? 추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추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에 추분점이 있고 동짓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동짓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에 동지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라색은 뭐냐면 지구 자전축에 수직한 천구의 적도죠. 근데 요 노란색으로 써있는 황도라는 거는 천구의 적도로 일치하지 않아요? 약간 어긋나 있죠. 한마디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은 천구의 적도, 우리 적도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이, 왜 그럴까? 힌트. 이 정확하게 이 틀어진 각도가 얼마일까? 23.5도 그렇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상대적으로 기울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접목시키면 이 보라색 선이 천구의 적도니까 얘보다 위쪽은 천구의 북반구고 여기는 아래 남반구잖아요. 하지점 보시면 천구의 북반구의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저 올라간 각도가 저렇게 얼마일까? 23.5도. 그리고 아래로 동짓날 태양이 내려온 각도는 정확히 23.5도. 제가 왜 계속 지원해서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지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적경의 정의, 춘분점을 기준으로 라고 했으니까 춘분점의 적경은 0시. 위는 적도상에 있으니까 0도. 하지점의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갔으니까 6시. 위로 떴으니까 플러스 23.5도. 추분점은 다시 돌아와서 12시 0도. 동지점은 다시 돌아서 18시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그림 볼 때 약간 제가 그려드린 그림이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이 조금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좀 다른 그림이다. 아까 지평좌표계 같은 그림도 달라요. 왜냐면 제가 그린 그림은 북점이 왼쪽에 있었지만 얘는 북점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복습할 때 약간 헷갈리시더라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중고도. 지원에서도 남중고도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죠. 그래서 남중고도는 지투하실 분들이면 요 식을 달달 외워야 되지만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적위.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한 번은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천체 여기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적도로부터 요만큼 올라온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가 지표면 이렇게 밟고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천체 남중고도라서 애가 우리 발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데 라고 하는 이 h가 궁금한 거예요. h가.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 설정을 해주려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올라온 각도인 요 위도. 위도 같은 경우는 이 천구의 적도를 평행이동시키면 요 위도 각도가 사실은 이 그림상 여기로 치환되죠. 동의각이죠. 동의각. 그래서 요 각도가 위도로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배웠지만은 적위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청구의 적도로부터 애가 얼마나 올라왔느냐가 적도였어요. 아니, 적위였어요. 그래서 요게 적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저 천체가 우리 발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올라왔느냐라서 지금 이 핑크색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핑크색을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 노란색을 90도에서 노란색을 빼주면 뭐가 되죠? 딱 여기가 되죠. 90도에서 노란색을 빼주면 딱 핑크색이 됩니다. 색깔이 겹치네. 90도에서 노란색을 빼면 딱 여기 되죠. 여기. 그래서 이 주황색이 어떻게 되냐면은 90도 빼기 위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초록색 저기를 더해주면은 딱 남중고도가 나오죠. 그래서 90도 빼기 위도에 저기 더해주면 딱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아이고, 괜히 키웠다. 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별이, 일단 우린 지금 태양만 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태양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요 지점이 극지방일지 적도일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딱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극지방이라는 세팅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극지방의 세팅을 다라다라다라다라 극지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 마이 갓. 다 다시 그려야겠다. 극지방을 그리면 아이고 슉. 극지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극지방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전축 위에 자전축 꼭대기에 딱 서서 살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내 머리 위가 천정이고 내 머리 아래가 천저인데, 사실은 자전축이 지나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천정이 천구의 북극이 되고 천저가 천구의 남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이 뚫고 지나가는 커다란 평면은 우리가 적도라는 걸 알고 있죠. 얘를 확장을 쫙 해주시면, 도로록 해주시면 천구의 적도가 지평선과 일치하게 되죠. 우연히 이렇게 그냥 똑같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황도 배웠지만 황도는 얼마 틀어져 있다 그랬죠? 천구의 적도랑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치, 23.5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서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각 지점을 또 잡아줄 수 있는데요. 여기 높이 떴을 때가 무슨 날일까? 하진날. 하진날 태양이 여기 있는 거죠. 태양은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죠? 앞에서 배웠지만 반시계로. 왜냐면 우리가 공전 방향 반시계니까. 그래서 하지점에서 여기는 춘하추, 추분점에서 아래로 내려간 건 동지점에서 다시 올라오다가 만나는 건 춘분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요. 여기서 재밌으니까. 자, 하진날 태양이 여기 떴어요. 뚜두두두 여기 떴습니다. 하진날 태양이 떴으면 이 친구는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주운동이라는 걸 하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 동에서 떠 서로 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전축에 꼬챙이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진날 극지방의 태양은 어떻게 도냐면 저기 위만 이렇게 뺑그르르 돕니다. 자전축에 수직해서 돌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지방의 하진날은 해가 안 지는 거야.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극야, 백야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동지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예 어디에 떴어요? 해가 아예 뜨질 않았어. 우리 지평면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짓날 해가 그냥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저 아래에 있습니다. 91.5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똘똘하다. 맞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만큼, 그죠? 그 뒤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지리에서 이런 것도 배워요? 빡세네. 지구과학이랑 똑같네. 역시 지구과학이 문과 과목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상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 또 여기 이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하게 떠서 동일하게 지고, 동일하게 떠서 동일하게 지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나 낮밤 길이가 동일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왜 여름철에 더 더운지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추나 추동, 춘추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지만 하진날은 좀 더 위쪽에 떠서 위쪽에 지기 때문에 더 오래 떠 있죠, 애초에. 낮이 길고 밤이 짧고, 동짓날은 오히려 낮이 짧고 밤이 길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밤의 길이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들으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왜 하필이면은 적경이라는 걸 왜 시간으로 표현을 하느냐, 왜 시간으로 표현을 하느냐. 되게 편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쪽을 보고서 왼쪽은 뭐죠? 남쪽을 바라보고 왼손은 동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서쪽이죠. 동서. 그러면은 어떤 천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에서 떠서 남해 갔다가 남중에 갔다가 서로 지죠. 잘 봐요. 만약에 어떤 천체가 남쪽 하늘에 적경 2시짜리가 만약에 남중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가정. 우리 적경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적경이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반시계는 우리가 뭐랑 똑같다 그랬죠? 서에서 동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시짜리 천체가 있는데 여기에 3시짜리 천체는 여기 있는 거고 4시짜리 천체는 여기 있는 거고 5시짜리 천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2시부터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면 적경이 15도마다 1시간씩 커져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적경 2시짜리 천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다면 어떤 천체가 만약에 적경 4시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체는 언제 남중할까요? 그러면은 정확히 2시간 뒤에 남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차이로 바로 그냥 각도가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도로 표시하는 이유가 되게 편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만져봤을 어플이 스텔라리움이죠. 여러분이 오늘 수업만 들어도 이 스텔라리움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아, 내가 막 이것저것 눌러봤던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한 번쯤 다 만져보셨죠? 컴퓨터실에도 많이 있고. 기본 공짜 어플인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뭐 그냥 와 신기하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만져보셨을 텐데 자, 여기가 지금 정확히 N 써있어요. 잘 안 보이겠죠? 여기 북쪽이거든요. 여기다가 여기 아래 좌표계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지평 좌표계 격자 뭐 적도 좌표계 격자 이렇게 있어요. 지평 좌표계 격자를 한번 켜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지평 좌표계에서 방위각의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 북점을 기준으로 했어. 잘 안 보이겠지만 요 위에 0도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방향으로 된다 했냐면 방위각은 시계 방향으로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몇 해서 커져요. 그러다가 정확히 동쪽이 되면 플러스 몇 도게? 플러스 90도가 돼요.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만져보시면 좋습니다. 남쪽은 정확히 플러스 180도라 써 있고요. 위에. 그 다음에 서쪽은 플러스 270도.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오면은 0도. 지평 좌표계는 쭉 올려서 내 머리 위를 보면 이게 뭘까? 요게 천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천정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이 지평 좌표계는 쉬워. 한번 근데 적도 좌표계를 켜볼게요. 샵! 이렇게 적도 좌표계 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지구의 자전축, 북극성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역의 위도라 그랬죠. 그래서 한 칸이 5도인데 5도, 10도, 15, 20, 25, 30, 35, 37 딱 우리 위도 정도죠. 그렇죠. 우리 위도 정도가 딱 지금 그 북극성의 고도로 나오고 있고 이 어플의 재밌는 점은 시간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오른쪽 아래 여기에 빨리 감기 표를 눌러보시면 시간을 미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동쪽 하늘 보면은 쫙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느린데 남쪽 하늘을 보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다가 서로 지는 모습. 뭐가 떠오르네요. 이거 뭘까? 눌러보면 되지. 달이 조금 일찍 뜨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8시쯤 9시쯤 여러분이 야자 끝나고 10시 야자 끝나고 혹은 뭐 학원 끝나고 갈 때 거의 남쪽 하늘에 달이 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달이 남중했다가 시간 좀 더 돌리면 딱 정확히 10시 딱 10시쯤에 달이 남중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달이 지고 있고 잘 봐요. 오늘 요 옆에 쉣 안돼 반대로 돌려 다시 켜야겠다. 달 옆에 오늘 뭐가 밝은 게 떠 있는데 여러분이 이따 한번 봐보세요. 토성 봐야 될 것 같아. 토성이야. 보자. 수성 홍성 아니야? 홍성? 여왕성?
이거 보자. 이거 뭘까? 보성. 안타레스라는데? 안타레스라고요? 안타레스?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달 옆에 굉장히 밝은 친구가 있나 봐요. 선생님도 알고 저희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군요. 예, 저도 물어본 건데. 자, 달도 오늘 무슨 모양인지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거의 꽉 찬 달이겠네요. 오늘. 꽉 찬 달이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먼저 문제를 내고서 한번 맞춰볼 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22시쯤에 달이 남쪽 하늘에서 보일 것 같은데요? 라고 보인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이 말만 듣고 달이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봐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핸드폰 다 부셔지고 태블릿 부셔지고 손목시계도 없어. 그럼 시간 뭘로 할래? 해죠. 그쵸, 해. 그래서 22시라는 거는 말을 좀 쉽게 해보자. 24시 정도로 합시다. 24시 정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다는 걸까요? 태양과 정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면은 남쪽을 봤을 때 내 왼손은 동쪽이고 오른손은 서쪽이죠. 그래서 동남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달이 24시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달이 남쪽에 있대. 그 말은 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지금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보면은 얘는 보름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름달 위치 관계죠. 사실은 거의 보름달이다라는 거를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보는지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위치 관계를 찾아줄 수 있다. 사실 얘가 지투 천체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스텔라리움 만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 좀 좋아할 만한 마땅히 보이지 않네요. 달 정도만 오늘 보세요. 야자 끝나고 갈 때.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뿅.